자, 형님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전세맨입니다. 네, 드디어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관세 시 25%에서 15%로 타결이 됐고요. 3,500억 달러 약 500조 정도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는 에너지 구매를 하는 쪽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네, 하루 남겨두고 이렇게 타결이 됐습니다. 투자를 하는 부분은 조선업 반도체 원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에너지는 LNG 또는 기타 에너지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의 의도는 중동 에너지 구매 비중을 4년간 줄이도록 하고 알래스카의 유전 개발 프로젝트에도 이렇게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농업 부분에서 무관세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슨 소리냐,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회담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쌀을 포함해서 10개 정도 품목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산물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아직까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2000년대 초중반에는 우리가 광우병 문제로 인해서 이제 미국산 소고기 반대의 시위도 일어났었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국가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쌀 열어라, 이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안보 분야는 이번에 협상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더 내놔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조 몇천억 정도 더 달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 받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를 목숨 걸고 지켜주는 주한미군한테 1조 몇천억 쓰는 게 오히려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협상으로 인해서 FTA의 협정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에서 시작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체결이 됐던 그 FTA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혜택을 참 보고 있었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도 보고 있었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을 시간을 연장을 했지만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EU도 일본도 한국도 그렇게 다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관세 협상이 체결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시장은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 자동차 산업은 원래 관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으로 인해서 0%에서 15%로 관세가 없었는데 생겨버렸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8천억 원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5% 관세가 붙어버리면 몇천억 원의 적자를 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철강업계도 현행대로 관세 50%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대미 수출이 불가하게 됩니다. 자, 현대 같은 경우는 미국에 투자라도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 인수해서 공장에다가 로봇 만들고요.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 만들어가지고 정의선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샤라웃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수백 조를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은 당연히 부작용도 있겠죠. 수백 조,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국내에서 돌아야 되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국내에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돈이 없으니까 못하죠. 거기에다가 신규 투자가 위축이 되면은 고용 안 합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마저 자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일부 품목에서는 수출 여건이 개선되긴 합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수출 여건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협상은 일본보다 불리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익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관세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이 되면은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0%가 돼서 철폐가 돼버려요. 지금까지 관세 포함해서 들어오고 있던 미국산 소고기의 값이 저렴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산 소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침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농산물 개방, 쌀 개방 이번에 안 해도 언젠가는 트럼프가 방위비처럼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계정에다가는 한국이 농수산물하고 소고기 수입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벌써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직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가지고 압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것은 잘 보도되지 않는 추가적인 내용들인데요. 미국은 지금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면제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과일류 검역도 완화하고 축산물 위생기준도 미국 기준으로 수용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에 관한 이슈입니다. 대중국 관련 수출을 통제하고 공급망을 중국 쪽이 아닌 미국과 협력하는 방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협상은 일본보다 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일본보다 절대 잘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벼락치기처럼
협상을 임했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관세를 인하한 건 수준은 동일합니다. 25%에서 15%가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FTA에서 혜택을 보고 있던 것에 새로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규 관세를 부과를 당하게 돼버렸죠. 거기에다가 농산물하고 축산물에 대한 위협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과도한 투자 약속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정부 측 관계자는 대미 무역 흑자 기준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잘했다라고 하지만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우리가 일본보다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제3국에서 우회해서 수출하고 있었던 철강, 구리 이쪽 관련한 관세도 아직 남아있는 문제이고요. 가장 중요한 한미동맹에 관한 이슈도 아직 크게 남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관세 협상은 타결되었지만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미국의 요구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관세 협상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썩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상회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